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배움 4회 경제 부분 3강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배웠던 내용은 수요에 대해서 배웠죠.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수요의 이동 요인, 뭐 대체제나 보완제, 아니면은 정상제와 열등제 등등 뭐 수요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를 배우겠습니까? 수요 다음에 나오는 건 공급이죠. 자, 오늘은 공급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공급과 공급 곡선 거의 유사합니다. 수요와 수요 곡선하고 거의 유사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를 가졌다면 공급량과 가격은 정의 관계를 가진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개별 공급자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총량. 그 수요량하고 거의 같죠? 수요량은 수요하는 거고 공급량은 판매하는 거다. 그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자, 공급. 다양한 가격 수준에서 개별 공급자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총량. 이것도 뭐 별거 없죠? 자, 역시 공급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공급량에서는 주어진 가격, 자, 공급에서는 다양한 가격 수준,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의 법칙 다 알고 계시죠?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공급 곡선,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요런 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수요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좀 알아보죠. 자, 공급자 A와 공급자 B 두 개의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자, P1일 때 공급자 A가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은 Q1이 되고, 이때 공급량 A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P2일 때 공급자 A가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 Q2, 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자 B는 어떤가요? 공급자 B가 주어진 가격이 P1일 때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은 Q1 다시가 되겠죠. 그 점은 여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요량하고 수요의 차이를 알아봤을 때 수요량은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수요는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자,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이라고 하면 A나 B점 혹은 이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A와 같은 점, B와 같은 점들이 두 개가 아니라 좀 우한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직선 혹은 곡선으로 되고 그것이 공급 곡선이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요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A하고 B 두 공급자의 개별 공급 곡선이 있었죠. 자, 시장에 공급자가 2명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바로 C가 시장 공급 곡선이 됩니다. A 공급자와 B 공급자의 두 개의 공급 곡선을 옆으로 합치면 C가 나오겠죠. 자, 우리 앞에서 시장 4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공급자의 개수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을 했었는데요.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1명이죠.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는 개별 공급 곡선이 시장 공급 곡선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 뭐 공급자가 2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완전 경제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무수히 많으니까 2개나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을 다 횡으로 합치면 바로 시장 공급 곡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을 한번 볼게요. 자, 공급량의 변화.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다. 수요량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죠. 수요량의 변화도 가격이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었고, 공급량의 변화는 다 똑같지만 공급 곡선상의 이동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의 변화도 수요의 변화와 거의 유사하죠.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이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자,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거는 시장 수요 곡선 A고, 이거는 이거는 시장 공급 곡선 A고, 이거는 시장 공급 곡선 B입니다. 자, 개별 공급자 A의 공급 곡선이 아니고, 이것도 개별 공급자 B의 공급 곡선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살표 두 개가 있죠. 공급 곡선에서 공급에서 우리 마찬가지로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었던 것처럼 공급량의 변화도 공급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자,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좀 줄어들죠. Q1에서 Q2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점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이 화살표가 공급량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의 변화. 공급의 이동은 이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공급 곡선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A에서 B로 이동을 했다. 이것이 공급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수요량의 이동과 수요의 이동,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급 변화의 요인을 볼게요. 우리 수요량과 수요 변화에서도 봤듯이 수요량은 별거 없습니다.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였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의 변화도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깊게 살펴볼 건 없고요. 이제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생산비의 변화. 생산비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뭐 기술 혁신 같은 게 되겠죠. 뭐 생산 기술이 갑자기 발전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만약에 그때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럼 공급자들의 이익이 늘어나겠죠. 생산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급량이 아니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 공급량과 공급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기업가의 수요 예상. 기업가들이 앞으로 수요가 확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그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물건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공급이 늘어난다. 그리고 기업가들이 수요가 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생산량을 미리 줄여놓고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가격 변화 예상. 물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을 한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물건의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다 가격 변화 예측에 겹쳤네요. 자,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 공급이 늘어나느냐, 감소하느냐,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알아봤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변화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변했느냐, 변화의 양도 중요하겠죠. 자, 이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둘 중에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볼게요. 자, 읽어보면은 가격이 1% 변동할 때 수요가 몇 %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이게 되겠습니다. 가격이 1% 오르면 수요가 몇 %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가격이 1%가 하락을 하면 수요가 몇 %가 증가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개념이 되겠죠. 자, 이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293쪽 중간에 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공식도 나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가격의 퍼센트 변화분의 수요량의 퍼센트 변화, 요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공식입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보통 엡실론 D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게 일래스티시티가 탄력성이기 때문에 E와 비슷한 그리스 문자 기호를 써서 이렇게들 많이 표시를 합니다. 자, 음수가 붙고 분모에는 가격의 퍼센트 변화, 예, 분자에는 수요량의 퍼센트 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스크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가격이 원래는 1,000원이었어요. 1,000원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1,500원으로. 자, 1,500원을 오르니까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좀 덜 사 먹겠죠. 그래서 1,000원일 때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2만 개를 사 먹었고 1,500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덜 사 먹어서 8,000개만 사 먹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아이스크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가격의 퍼센트 변화. 요거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요거는 이제 변화 전의 가격이 분모에 갑니다. 분모의 분모죠. 그리고 변화 후의 가격 1,500원 빼기 변화 전의 가격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의 수요량의 퍼센트 변화, 요거를 구하려면 자, 변화 전의 수요량 2만 개 분의 변화 후의 수요량 8,000개 빼기 2만 개.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다 할 수 있죠. 뺄셈, 나눗셈 뭐 이런 거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1.2가 나와요. 1.2. 자, 이 값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 우리가 어떤 제품이 수요에 대해서 가격 탄력성이 뭐 탄력적이다 혹은 비탄력적이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여기 숫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매출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1보다 커야 된다.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아야 된다.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정확히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완전 탄력적이었을 때는 무한대,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었을 때는 0을 가져야 된다. 요 두 경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개념상으로만 좀 알아두시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가격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뭔지 살펴봤을 때 가격이 1% 올랐을 때 수요량이 1%보다 가격이 1% 올랐을 때 수요량이 1%보다 더 많이 감소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탄력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가격이 오른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를 하니까 총 매출이 감소가 되겠죠. 가격 상승 시. 반대로 가격 하락하면은 총 매출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비탄력적인 경우에 한번 살펴볼까요? 그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가격 하락 시 총 매출 감소하고 가격 상승 시 총 매출 증가합니다. 자, 가격이 하락할 때 자, 가격이 1%보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 하락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수요량은 1%보다 적게 증가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이 감소한다.
단위 탄력적인 거는 퍼센트 단위로 따졌을 때 1대1로 변하기 때문에 총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불변이다. 자,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을 한 뭐 1원만 올려도 수요가 0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요거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었죠.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비싸게 팔아도 수요가 없어집니다.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완전 탄력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완전 비탄력적이다. 예,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탄력성,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인, 무슨 요인이냐 하면 어떤 재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치품인가의 여부. 자, 요거는 교재 페이지 294쪽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 표 보시죠. 두 번째 표. 사치품인가의 여부 한번 읽어볼게요. 생필품의 경우 가격이 오른다고 소비를 크게 줄이기가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 옷값이 비싸진다고 해서 벗고 다닐 수는 없겠죠. 예. 반면에 사치품의 경우 가격이 크게 오르면 소비를 하지 않아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므로 사치품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택시값이 어느 날 많이 올랐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택시보다는 다른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근데 택시가 사치품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재의 존재 여부, 이것도 중요하죠. 예, 한번 읽어볼게요. 대체재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재화는 수요에 대해 가격 탄력적이다. 뭐 어떤 제품이 오르면 대체재가 있으면은 더 저렴한 대체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대체재가 좀 많이 존재하는 재화의 경우는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예도 뭐 연필 가격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연필 안 쓰고 샤프를 쓰면 되죠. 예. 자, 대체재가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뭐 그 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뭐 대체재가 없는 경우, 요새 뭐 새로 나온 제품들 뭐 드론이나 뭐 3D 프린터 이런 거는 딱히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상품이 없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읽어볼게요. 어떤 재화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그 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그 비중이 작다면 가격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 재화의 비중이 크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고 비중이 작으면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입니다. 자, 내가 뭐 식료품에 쓰는 비중이 내 소비 중에 한 80% 돼요. 그러면은 그 식료품의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뭐 식료품의 가격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식료품에 대한 지출을 갑자기 2배로 늘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내 월급은 제한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내 월급 중에 10%만 식료품에 지출한다. 근데 식료품 가격이 2배로 올랐다. 그러면 뭐 한 20% 정도, 뭐 한 15% 정도 지출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자, 그 다음은 소비자의 대응 기간입니다. 수요자가 시간을 두고 가격 상승에 대해 대응하는 경우 그 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뭘 사야 되는데 오늘 그 물건이 당장 필요해. 그러면은 좀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좀 사겠죠. 하지만 뭐 내가 뭘 사려고 하는데 뭐 한 달 뒤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하기까지 한 달의 기간이 있죠. 그 사이에 대체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가격 탐색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탄력적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재화의 정의 범위. 예, 한번 읽어볼게요. 콜라의 경우 밀접한 대체재들이 존재하므로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하지만 범위를 넓혀보면
식음료품 전체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밀접한 대체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정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탄력적이고 재화의 정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탄력성이 얼마나 크냐, 이거는 그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도 많은 관련이 있어요. 볼게요. 자, 완전 비탄력적인 거는 수직이고,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이 기울기가 1인 경우입니다.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좀 더 서 있고, 탄력적인 경우에는 누워 있다. 자, 이거는 이게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경우에는 그 곡선상, 그 직선상에 그 탄력성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곡선을 한번 볼까요? 수요 곡선이 직선이 아니고 진짜 곡선인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수량, 가격. 그러면 이게 어떤 점에서 얼만큼 변화하느냐, 그곳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다 달라지죠. 이런 경우는 수요 곡선상에 어느 점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직선인 경우에는 어떤 점에 위치해도 그 수요 곡선상에서는 탄력성이 같지만, 이 곡선인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볼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똑같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뭐 똑같습니다. 가격 1% 변동할 때 공급이 몇 %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탄력적, 비탄력적, 뭐 이것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는 공식 또 책에 적혀 있습니다. 295쪽에. 거의 유사합니다.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하고. 일단 한번 읽어 보시고 넘어가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탄력적인 경우에는 1보다 크고,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1보다 작고,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1이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무한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공급이 얼마나 탄력적이냐, 요거 결정하는 요인들 다 나와 있어요. 2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의 용이성. 제품이 좀 금방 썩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탄력성이 크죠. 원재료 확보. 원재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원재료를 쉽게 확보할 수가 없느냐. 원재료를 쉽게 확보할 수가 없으면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자의 대응 기간. 한번 읽어볼까요? 공급자가 시간을 두고 가격 상승에 대해 대응하는 경우에 그 재화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 된다. 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은 아무래도 유연성이 높아지니까 탄력적이 되겠죠. 그리고 생산 기간, 다음 것은 재화의 생산 기간이 짧으면 가격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도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기울기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게 되는데요. 아까 수요일 때는 막 이쪽에 이렇게 있었죠. 공급일 때는 이제 정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위 탄력적인 것은 1이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요 탄력성하고 큰 차이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2 강의를 마친 거고요. 문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 1번 한번 보시죠. 연습 문제 1번은 297쪽에 있습니다. 자, 커피 수요의 변동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중에서 모두 고른 것은, 커피는 정상제이고 홍차는 커피의 대체제이다. 우리 앞에서 예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보기.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다. 수요의 변동 요인이 맞을까요? 아니죠.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을 저희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수요의 변동이 아니라 수요량의 변동이 일어난다. 자, 니은 홍차의 가격이 상승했다.
홍차와 커피는 대체재죠. 예,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동이 아니고 수요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가계의 소득이 증가했다. 커피는 정상재이고, 예, 홍차는 커피 대체재이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예, 그리고 커피는 정상재라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때 커피의 수요도 증가하겠죠. 자, 리을. 커피 공장의 임금이 상승했다.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겠죠.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 공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좀 전에 배웠습니다. 예, 그것은 그러니까 리을은 답이 아니고 미음. 커피에 대한 광고 횟수가 늘어났다. 뭐 마케팅하고 광고 많이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사 먹겠죠. 그래서 요게 맞는 얘기죠. 요렇게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하는 얘기고 이거는 공급의 변화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수요의 변동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2번. 어떤 제품의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했다고 할 때 그 원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보죠. 임금이 인상되었다. 우리 앞에서 공급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생산비가 감소하면은 공급이 늘어난다고 했죠. 이거 반대의 경우죠. 임금 인상되면 생산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얘기다. 자, 기술 혁신이 발생했다. 우리 앞에서 예를 들었죠. 기술 혁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 자, 제품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 떨어지기 전에 빨리 많이 팔아치워야 되겠죠. 여기에도 틀렸다. 자,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다. 자, 생산비 인상되는 내용, 임금 인상되는 내용, 요거랑 같은 내용이죠. 예.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드디어 가격 탄력성 문제가 나왔죠. 이건 PPT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베이글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베이글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014년에 구급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됐다고요? 1,000원에서 850원으로 떨어졌죠. 수요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300에서 318개로 늘어났죠.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했었죠? 예, 가격의 퍼센트 변화분의 수요량의 퍼센트 변화 이렇게 구했죠. 자, 한번 구해볼까요? 앞에 마이너스 붙고, 자, 분모에는 가격의 퍼센트 변화 들어가겠죠. 자, 변화 전의 가격은 1,000원, 그리고 변화 후의 가격은 850원 빼기 1,000원. 그리고 자, 수요량의 변화 후 수요량은 318이죠. 그리고 변화 전 수요량, 그리고 분모에는 자, 변화 전의 수요량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예. 답은 0.4입니다. 0.4. 단순 계산 문제지만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꼭 요거는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사례를 토대로 바르게 진술한 것은, 자, 기억, 연필 생산업자들이 연필 생산을 늘리자 연필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총수입은 늘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까 탄력성하고 관계 있는 얘기죠.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연필 가격이 하락할 때 총수입이 늘어납니다. 자, 1%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는 1% 이상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상추 재배 농가들이 수확량의 3분의 1을 폐기 처분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급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전보다 총수입이 늘어났다. 예.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1%를 올렸는데 수요는 1%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매출이 늘어나겠죠.
예, 요거는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죠. 1번 상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죠. 예, 그리고 2, 3, 4번은 당연히 틀렸겠죠. 자, 그리고 5번도 이제 탄력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이것도 어렵지 않은 단순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 책에 있는 보기 보고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강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예,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급량, 공급 요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수요와 수요량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의 변동 요인, 공급의 변동 요인 기억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개념이 있는지,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1과 같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딱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